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제2의 도시죠. 부산이 극우화하고 있다. 부산의 극우화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해질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부산이 극우화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산은 민주성지라고 불리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중심에는 늘 부산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1960년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항거를 했고요. 1979년 10월에는 부마항쟁을 통해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열사가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이후에 전국에 불길처럼 번졌던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을 주도한 것도 부산 시민들이었습니다. 나의 조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진, 저희 그 한국일보 선배인 도명진 기자가 촬영한 특종 사진이었는데요. 부산 시민들의 민주 정신을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리고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변호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1980년대 초반에 부산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배우 송강호가 노무현 변호사의 역할을 맡았었죠. 실제 1981년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불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요. 불임 사건이 뭐냐? 부산 지역의 학생, 교사, 다음에 일반인, 회사원 등 22명이 독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경찰이 영장 없이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구금을 하고 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간첩으로 조작을 했던 사건이 그 유명한 불임 사건인데, 그 사건을 실제로 변호했던 인권 변호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했던 영화다. 이처럼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성지가 부산이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은 극우 세력의 온상으로 바뀌었어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한테 몰표를 안겨줌으로써 윤석열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12.3 내란을 저지른 이런 지금과 같은 어떤 혼돈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22대 총선에서는 18개 선거구 중에 무려 17개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자,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시의원들, 구의원들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체제 안정,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내란을 적극 옹호하면서 대한민국은 지금 혼돈 속에 무정부 상태에서 지금 대한민국 미래가 지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을 방치를 하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을 결집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정권을 다시 우리가 가져오자. 아니, 이런 그 민주헌정을 파괴한 내란 세력한테 다시 정권을 달라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부산이.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그 이전의 대선과 총선 때 부산의 정치적인 선택은 어땠는지 한번 저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부산은 야당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심점에는 YS가 있었어요. YS라고 하는 거목, 민주화의 투사가 있었죠. 그래서 1987년 대선 때 김영삼 후보한테 무려 56%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어요. 부산 시민들이. 그랬던 YS가 92년에 보수정당의 후보로 나와요. 그 유명한 3당 합당.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합당에 따른 핵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YS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웠지만 어쨌든 민주진영을 배신하고 이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 자기의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위성 정당과 손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의 대선은 완전히 보수 우위로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YS를 지지했던 민주진영의 부산 시민들이 민주진영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 대선에서는 줄곧 보수 정당의 후보를 지지를 했다. 그나마 이런 그 보수 우위의 이런 표심 구도에 틈새를 벌린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 구도를 타파해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바위에 계란 깨기였을지는 모르지만 자기 몸을 계속 던지면서 점점 민주당의 동진이 시작됐다. 그래서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무려 29.9%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39.9%, 40%에 육박한 득표를 기록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38.2%.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비하면 조금 득표율이 낮긴 했지만은 부산에 연고가 전혀 없는 후보였다라는 거.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라고 하는 부산 민주당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치른 대선에서 38.2%의 득표율이라면은 그래도 좀 선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총선에서는 어땠냐? 이런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총선에서도 최근 20대, 21대 때 그래도 민주당이 몇 석을 얻었어요. 그런데 22대 총선에서는 18개 선거구 중에서 17곳을 국민의힘에 빼앗겼다. 굉장히 좀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그런 그 성적이 나왔는데 사실 득표율만 보면은 민주당이 45%를 얻었어요. 국민의힘이 54%, 약 9%포인트 차이예요. 역대 대선과 총선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득표율이에요. 45%는. 그런데 의석수에서는 참패를 했다. 막판에 샤이 보수들이 결집을 하면서 국민의힘한테 몰표를 안겨줬고 그 결과가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18개 선거구에서 17곳을 민주당이 빼앗기는 그런 그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 부산의 보수와 극우화를 이야기하는 게 단지 의석수의 차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사실 선거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에서 치를 수 있는 총선이었다. 윤석열이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 민심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7곳에서 국민의힘한테 선거구를 빼앗겼다라는 그런 그 결과가 나온 거. 그리고 그 이후의 구도가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라는 거. 지역주의 보수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사실 2020년에 그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가져왔잖아요.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추문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민주진영의 결집력이 좀 이완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40%의 벽을 넘지를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 총선, 지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대선, 그리고 22대 17개 선거구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내준 22대 총선, 그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구도가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왜 부산이 자꾸 보수화 극우화하고 있냐, 그 배경이 뭐냐. 1차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YS의 배신, YS의 3당 합당 이후에 민주진영에 속해 있던 YS의 지지자들이 민주진영을 이탈하면서
보수 우위의 구도가 뚜렷해졌다. 이게 1차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산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부산 시민들의 어떤 경제 위기에 따른 절박함, 그리고 부산 지역의 고령화. 절박함과 고령화가 부산의 극우화를 부추기고 있다. 사실 부산 경제의 위기는 윤석열이 초래한 측면이 굉장히 커요. 지금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집권 이후에 한국 경제가 개판이 됐다. 이전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최악의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1% 중반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어느 연구기관은 1% 초반까지 지금.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도 1%대에 머물 거다. 우리가 1%대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되는 경우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보지를 못한 거예요. 유일무이해요. 우리보다 훨씬 경제력이 앞선 나라들, 미국, 일본보다도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윤석열의 경제 실정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인 경제 위기 상황과 비추어 봐도 특히나 부산 지역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이 부산 엑스포 위치에 참패하면서 부산 엑스포 성공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들, 가덕도 신공항이랄까, 부산 신항이랄까, 글로벌 금융도시랄까, 이런 부산 경제의 미래 비전,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왜 18개 선거구에서 무려 17개 선거구를 국민의힘한테 몰아줬냐.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보다는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갔던 게 뭐냐면은, 아니 부산 엑스포 위치도 실패를 했는데 한은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이거는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국토 균형 발전, 이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이런 양극화가 초래한 부작용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추진을 했잖아요. 뭐 공무원 연금공단은 전주로 보내고,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시로 보내고, 국책 금융기관들은 부산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지금 국책 금융기관들이 여러 개가 부산으로 가 있어요. 국책은행의 산업은행도 부산으로 가는 게 사실은 추진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서울 아니면은 경기도, 수도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민주당의 지도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산업은행, 굳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보내야 되느냐. 자기 지역구의 유권자들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부산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을 했어요. 그게 부산 시민들의 열망이기도 했고. 그래서 누가 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더 열심히냐, 열성이냐, 그걸 부산 유권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은 부산 경제 과연 어느 정도인가, 경제 지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전국적인 경제 위기, 경제 침체 상황과 견주어 봐도 훨씬 더 심각하다. 지금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11년 만에 최대 규모예요.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는 준공이 됐는데 한 채도 팔리지가 않았어요. 그런 정도로 악성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 결과 건설업체들이, 건설은 사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인데 건설사들이 지금 줄도살하고 있다. 다음에 자영업자들 뭐 다 어렵지만은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부산의 자영업자 비중이 21%에서 18%로 줄었다. 수만 개의 지금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건설업, 제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조업, 자영업 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부산의 지난해 고용률이 57.7%인데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꼴찌예요. 건설업 취업자는 특히 최근 1년 새 무려 20%가 줄었어요.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지역 내 총생산 규모가 부산이 우리나라 2위의 도시 아닙니까? 인구 규모가. 경제 규모도 그동안 2위였는데 최근에 인천한테 2위 자리를 물려주고 3위로 내려앉았어요. 부산의 경제 성장률이 인천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줄 수밖에 없죠. 부산 지역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이 월 269만 원이에요. 전국에서 꼴찌예요. 다음에 평균 가구 소득 역시 8개 광역시 특별시 중에 꼴찌다. 연 5,900만 원. 연평균 가구 소득이.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낮아지니까 결국 젊은이들이 부산을 떠나는 거예요. 최근 10년 사이에 부산 청년들 10만 명이 부산을 떠났어요. 인구가 10년 전만 해도 350만 명이 넘었는데 부산 인구가 지금 320만 명대로 쪼그라들었어요.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청년들이 자꾸 부산을 떠나니까 노인 인구가 너무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금 특징이지만은 특히 부산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무려 23%예요. 전국의 대도시, 광역시, 특별시 8개 대도시 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빨리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60세 이상 유권자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몰표를 주면은 무조건 국회의원 당선되고 시의원 당선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부산이 노인과 바다의 도시가 됐다. 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낸 보고서인데요. 부산에 자치구가 16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1개가 부산의 부촌이라고 하는 해운대구를 포함해가지고 11개 자치구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섰다. 그만큼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산 경제의 몰락에 대한 어떤 위기감, 절박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떤 소멸 위험 지역이 되고 있다라는 부산 시민들의 위기감, 경계감, 이런 것들이 부산 지역의 극우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이 다음 대선과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극우화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부산 지역의 극우 정치인들, 부산을 장악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떤 프레임으로 부산 지역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냐. 이 부산 경제가 어려운 게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엉망으로 운영을 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하고 혈세를 6천억 원의 혈세를 드렸거든요.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면서. 그런데 129대 29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편없는 외교력, 경제 운용, 이것 때문에 부산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해서 부산 경제가 어려운 거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부산 경제는 더 엉망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부산의 그 노인들, 극우층을 자극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은 다음 대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위험해진다. 제2의 도시,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의 극우화를 막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부산 시민들의 그런 절박함, 경제 붕괴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인구 소멸 위험에 대한 어떤 경계감, 그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부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세심한 정책 대안을 민주진영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이 산업 생태계를, 부산의 산업 생태계를 혁신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세심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은 부산 지역의 극우화가 가속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을 앞두고 민주진영에서 부산의 극우화에 대한 심각한 고민, 그리고 부산 경제의 미래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 대안 마련에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걸 좀 당부를 드리면서 도자기 경제버스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